정말로 국민의힘이 정말 이제 반발짝도 못 나가는 행보를 하는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해운 그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을 했고 오늘 한 칸 더 나가서 청와대에서 열린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이념을 초월해서 힘 모아서 진영 논리를 넘어서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일요일 날 오후 2시 20분 갑자기 브리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밥 먹다 놀래가지고 쫓아 올라갔는데 갑자기 또 10분이 연기가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프로필을 줬는데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딱 있는 거예요. 이해운, 김성식 등등 있는데 딱 보니까 MB계를 등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제일 처음으로 손을 들어 질문을 했었는데 왜 MB계를 이렇게 다 등용을 하는 거냐. 근데 당일 홍보수석은 너무 곤란한 나머지 나중에 취재해보니까 본인도 1시간 전에 들었대요. 그러니까 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난감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근데 종합을 해보면 이재명 대통령 역시 큰 그림이 있었던 거고 이재명발 정계 개편이다라는 얘기를 누가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쭉 취재를 하는데 무슨 소설을 쓰네 이거 민주당의 한 사선 의원은 아니다. 그렇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라. 장윤선 세 가지야. 첫째 여성 30%, 둘째 통합 이미지, 셋째 전문성. 요거다. 그 이상으로 보는 건 오바야, 오바. 그러니까 그만 얘기했는데 취재하면 취재할수록 그게 아니라 대통령의 복심은 대한민국 정치를 언제까지 이렇게 니 편 내 편 싸워가지고 서로 머리 뜯고 저쪽에서 하는 거면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민생법안 19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건 바이 건으로 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유 불문. 심지어 자기들이 낸 법안에 대해서도 필버를 신청하는 게 국민의힘이에요. 대단히 몰상식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걸 좀 벗어나서 새로운 정치에 좀 문을 좀 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색깔이 같은 쪽만 쓰면 위험하다. 그렇죠? 그리고 내 편만 쓰지 않겠다라는 인사의 원칙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한 거고 국힘 내부를 취재하면 나도 가고 싶다라는 거고 제가 나도 어제 가고 싶다, 지금.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나도 가고 싶다. 그리고 이제 조경태 의원 제가 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으면서 너무 감사한 일이다. 해수부 장관, 해수부 장관 제의가 그 설이 있는데 전화 받으셨냐? 아직 나한테 오진 않았는데 그런 제의가 온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 장관 제의를 받으면 입각을 하시겠습니까? 살짝 한숨 쉬었다가 저는 지금 이 당에 남아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제안이 온다면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이해운 의원이 이렇게 예산처 장관으로 등용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을 크게 쓰는 건 너무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분은 자신이 원내대표한 이후 드루킹 특검 이후 원조 드루킹이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드루킹 특검 이후로 국민의힘 정치는 완전히 패망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정치가 없어졌다. 나 이후에 바로 나경원인데 그때부터 완전히 당이 망했다. 빠루 정치가 됐다. 이제 이런 생각인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해운 의원이 처음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게 시아버지 권유인데 이 시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대한민국에서 내무부 장관하고 사선 국회의원을 했는데 보수 중에 보수, 보수 어부 보수, 그러니까 극보수다. 그런 집안의 며느리가 나 더 이상 국민의힘 안 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 할 테야 라고 떠나는 것은 여기 아무 희망이 없다는 얘기다. 그냥 우리가 태극기 들고 나가서 뭘 했지만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난짝 움직여서 가는 건데 이 와중에 아직도 이 당이 윤어게인 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김성태 의원도 좀 시켜주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희망이 없는 거는 앞에서 말씀하신 거 하나만 수정할게요. 이해운이 국민의힘 안 하고 이재명 정부로 가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해운을 쫓아낸 거죠. 먼저 듣자마자 그렇죠. 바로. 예. 네. 그거는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정치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이해운을 브릿지로 사용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이해운이라는 사람이 이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거 욕을 누가 먹지? 어쩌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도와주러 간다 이런 비난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꼬리를 잘라버린 걸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해운이라는 사람이 저기도 저렇게 가게 되면 잠깐만 나도 어떻게 잘 해보면 이런 사람들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국민의힘이 가진 그게 한계예요. 그렇죠. 그냥 이해운이라는 사람 이재명 정부로 간대? 안 돼. 그러면 국민의힘 안 돼. 잘라. 정말로 보수가 오히려 외연을 확장할 수가 있어야 맞습니다. 돼요. 오히려 맞아요. 진보가 사실은 네. 순혈주의에 빠지는 그렇습니다. 경우가 있는데 네. 지금 보수가 순혈주의에 빠져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이렇게 묻어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데 그냥 똥맛이야. 그러니까 지금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 제일 처음에 내놓은 게 굉장히 격앙된 반응이었어요. 예. 뭐 일제강점기까지 꺼내면서 뭐 배신자다 뭐 그러니까 사실 입에 담을 수 없는 뭐라 해야 됩니까? 그럼요, 굉장히 예. 그 비판의 강도를 높여서 거의 이제 당신하고 우리는 끝이야. 이제 막 완전히 이제 칼로 물을 베듯이 잘라버린 이런 논평을 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은 저는 국민의힘 내부가 얘도 가고 쟤도 가고 다 떠나면 이 당은 어떻게 되지? 그렇죠. 그거에 대한 예. 불안감이 굉장히 크고 저는 그 일환으로 오늘 단계 게시판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우물 안에 갇힌 그 개구리가 다른 세상을 못 보듯이 지금 자기들 문제가 너무 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게 안 보이고 네. 계속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힘 예.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싶습니다. 배현진이라든지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해운을 강도 높게 비판을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독이냐면 곧 있으면 청문회하고 자기들이 여기에 대해 할 건데 그때 이해운을 뭐라고 비판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당에서 정말 그렇게 오래 정치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네. 질문이 예를 들어서 뭐 이해운을 철저하게 과거에 했던 말을 검증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해운이 했던 말 뭘 검증할 건데 윤 어게인 이야기 했던 거 우리가 거기 비판하는데 그때 그 말 왜 했어요? 할 그때 거야. 그렇게 잘하더니 말이야. 그렇죠. 어쩔 거야.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그러면 다가오는 질문. 그럼 협치를 하지 말라는 말이냐라는 네. 질문. 자기들 지금까지 그렇게 협치 이야기해놓고 협치를 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질문. 이 질문들. 그러면 너네들은 윤석열을 옹호했던 그때 이해운이 맞냐라는 이 질문들에 도대체 어떻게 답을 할 거냐. 거기에다가 주진우는 차라리 그래도 일관성이라도 있어 보여요. 오. 배현진 어쩔 건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그래도 최소한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면 자기가 하는 말 한 수 앞은 봐야 될 거야. 네. 한 수 앞. 네. 그렇지 안수 한번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한 수 앞도 못 봐. 네. 이게 저는 처음에 이해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도 처음에 뻥 했어요. 뭐지? 다들 뭐지? 놀랬죠. 예. 솔직히 네. 말해서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제명했다는 말 듣자마자 잘했어. 너무 잘했다. 어. 보니까. 아니 그 네. 얘기가 제가 단독 취재한 거 있는데 그 얘기가 어제 첫 청와대 출근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티타임을 대통령 주관으로 있었어요. 네. 그 자리에서도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제가 누가 그런 발언을 했다고는 확인해드리지 않겠지만 국민의힘이 제명한다고 하니 잘된 인사네, 잘했네 라고 맞아요. 했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 잘했네 이렇게. 우리가 네. 현상을 해석할 때는 보여지는 현상을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을 보고 해석을 그렇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적이의 수라는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적이의 수, 귀가 빨개지는 수. 저기 네. 네, 적이의 수하는 말인데 그게 이제 좀 유명한 사람인데 겐난 인시키라는 사람하고 그 누구더라? 잠깐만 써왔어. 써왔어 이야기 그러니까 해주니까 뭐 저시키 나오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이제 그 바둑을 두는데 네. 바둑을 두는데 인시키라는 사람이 네. 그 실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초고수랑 바둑을 둘이 두는 거야. 바둑을 두는데 127수에서 인시키가 수를 딱 뒀는데 또 사람들 다 이제 고수가 더 잘 두니까 이 사람이 이기겠지 하는데 한 의사가 이 길을 가다가 인시키가 이긴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저 새끼는 바둑 알지도 못하는 놈이 저시키 결국 나오잖아.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그런데 정말로 인시키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럽잖아. 그래서 부른 거야 그 사람을. 아니 당신 왜 127수에서 인시키가 이긴다고 했냐고. 나는 사실 바둑 모른다고. 근데 귀가 빨개졌다는 건 당황했다는 뜻이라고. 우리가 그 수를 해석은 못했지만 그 사람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저 한 수가 치명적인 한 수였다. 우리는 모르지만. 근데 국민의힘이 하는 걸 딱 보니까 귀가 빨개져가지고 돌아다녀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신을 못 차려. 맞아요. 예.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이 그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이 놓은 이 하나의 이해운 수, 이해운 포석으로 국힘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맞습니다.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고립의 길로 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저 대표 시절에
그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는 그러니까 작은 거를 잃더라도 큰 걸 취하면 간다. 그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상당히 노이즈가 있고 왜 이해운 뭐 민주당에는 뭐 예산 통이 없어서 이해운 같은 사람을 그러냐? 하냐 뭐 윤어게인 하는 사람까지 끌어안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찬바닥에 얼음바닥에 왜 앉아가지고 그 응원봉을 들고 시위를 했던 거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길은 국힘 완전 고립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 수가 조금씩 보이잖아요. 맞아요. 예. 네. 지금 조경태 아까 사실은 해수부 장관 설이 지금 정가에 돌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본인은 제의받은 바 없다고 했지만은 조경태 수가 또 무서운 게 어떤 거냐면은 조경태라는 사람은 노무현이 좋아서 정치를 시작했던 사람은 그렇죠. 분명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988년 총선 때 노무현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정치를 처음 눈에 뜨게 된 거고 그 이후에 부산 사하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해가지고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으로 처음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거푸 육선까지 지금 부산에서 온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왜 국민의힘을 가 있냐? 정말 재미있게도 친노 진영의 계파 싸움 때문에 나간 거예요. 거기에 학을 떼고 쉽게 얘기하면은 당시에 문재인 그 대선 후보를 상대로도 2012년에 똑같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나쁜 감정을 드러냈던 게 문재인 심지어 5대 불가론까지 제시했던 분입니다. 2012년도에 그런 이제 이력이 있는 사람인데 친노 중심의 계파주의를 깨야 된다. 이것이 노무현 정신에 굉장히 어긋난다. 이런 주장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명분으로 삼아서 그에게 해수부 장관을 건의한다면 우리 장윤선 선배하고 통화할 때 답했던 것처럼 호응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아니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잠시 좀 쉬었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운 일이다, 감사한 일이죠라고 하고 조경태 의원 태도가 굉장히 공손해졌어요. 예, 그 저희들이 이제 야당지라고 평가받는 그 대한매체 기자들을 대할 때 조금씩 이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네. 상당히 공손해졌다. 뭐 이런 태도를 볼 때 조경태 의원의 선택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나라는 뉘앙스, 마치 귀가 빨개지는 거를 느끼듯이 그런 느낌을 좀 받기도 했고.